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2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2교시는 6시 30분입니다. 30분. 1교시 영상 꼭 들어주시고요. 2교시, 3교시도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듣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중독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굽신굽신하네. 하여튼 들어주시고 댓글,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같이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제 목표는 10년이자 10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떠들어 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하루도 안 쉬고 해보려고 합니다. 좀 영상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개수는 줄어들어도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삼성과 현대차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참 힘든가 봅니다. 한국 사업 힘들다. 이제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산업 지형도 바뀌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좀 있어요. 특히 현대차죠. 현대차는 지난 2분기에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454대 454대를 판매해가지고 벌써 이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답니다. 야, 2분기에 454대, 뭐 4,000대도 아니고. 하여튼 판매 대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은데 올해 처음 전기차 시장이 열린 것을 감안하면은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지난 3월에 인도네시아 그 수도죠. 자카르타. 이 자카르타 인근에 완성차 공장을 세우고요. 현지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 그게 8일 얻겠다니까 국내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해외에 이제 생산 기지를 두는 기업들이 현재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수요도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저널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리저널. 하여튼 그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인구 2억이 넘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인구 한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구 감소 시대 산업 현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트렌드는 무인화. 무인화다.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100% 자동화 공정이죠. 자동화 공정을 구축한 우리 삼성전자 경기 그 평택 캠퍼스는 518m 되는 거 518m에 이르는 그 라인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그게 불가하다네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무인화로 된다는 거지. 이제 거의 오토매틱으로 한가 봐요. 오토로. 하여튼 인구 절벽은 소비 트렌드도 이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인구 절벽. 바로 이제 고급화 추세인데 그 저출산에 따라서 이제 아동은 줄고 있지만은 명품 아동복 시장은 오히려 화락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인구 1명당 그 스마트폰 1대 그리고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 것까지 감안하면은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등 소비재 시장은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 힘들 것이다. 그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기아의 국내 판매 대수 보면은 20년 전인 2002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네요. 지금이 129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표가 20년 전도 한 122만 대 정도 됐다고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해외 시장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인구가 많거나 그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의 그 해외 판매대 개수가
2002년도에는 약 151만 대에서 올해는 약 618만 대로 20년 사이에 3배가량 늘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류비에 강화되는 그 무역 장벽까지 감안하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직접 진출해 가지고 그 리저널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어깨에 따르니까 현대차, 기아의 국내 생산 비중은 지난해 39%에서 처음으로 이제 4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2001년대 96%에 달했던 국내 생산 비중이 2012년 49%로 해외 생산에 처음으로 역전된 데 이어서 작년에는 40% 선마저 밑돌았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 생산이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가 한 1억에서 3억 명 달하는 그 국가에 직접 진출해가지고 생산 기지를 세워요. 지난 3월에 그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세계 4위야 4위. 하여튼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서 25년에는 미국 조지아주에다 전기차 공장을 준공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도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그 베트남의 보통 박린성, 타이웅엔성, 하여튼 그쪽에 스마트폰 공장은 삼성전자가 1년에 그 생산하는 약 3억 대의 그 스마트폰 중 50% 이상을 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거야. 박린성하고 이 타이웅엔성하고 경북 구미 공장을 앞서는 최대 생산 기지라죠. 그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스마트폰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산업으로 얘기했던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과, 라면, 냉동 제품, 하여튼 가공식품 주요 그 소비층이 급격히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수만으로는 생존마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CJ제일장도 지난 2월부터 베트남 키즈나 그런 공장을 가동했다는데 이 베트남이 의외 또 인구가 많아. 인구가 한 1억 명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32.5세야. 젊어 또 연령이. 완전 젊은 나라야 베트남이. 키즈나 공장은 그 비비고 만두랑 햇반 이런 그 글로벌 전략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전 세계 수출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리온은 일찌감치 해외 생산 체제를 갖췄다고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공장을 짓고 현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품업계는 최근에 북미 시장도 잇따라 공략하고 있고 농심은 지난 4월에 미국 LA에 제2 공장을 이제 조성을 했어요. 그 라면 해외 매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2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니까 이제는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해외로 가자.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노조 때문에 노조. 이 국내에 있으니까 자꾸 노조 때문에 힘들어. 좀 서로 안 맞으면은 계속 파업하고 데모하고 이러니 누가 경영인들이 이제 국내에서 공장을 하겠습니까? 공장 짓기도 싫고 그냥 기회 되면은 다 그냥 짐 싸가지고 차라리 동남아시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간에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강해지지 않겠나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 인구도 감소하고 그 한국 시장만 보고는 내수만 보고는 더 이상 이렇게 뭔가 효율성도 없고 성장하기도 힘들고 이제 앞으로는 해외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미국, 이제 저쪽으로 가겠죠. 이제 중남미 쪽으로도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좀 잘 되면 좋은데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좀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